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6일자 119번째 마켓 커맨드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 텐데, 제가 몇 주 정도 CL을, 트레이딩 뷰 차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이딩 뷰 차트가 롤오버를 잘 캐치를 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트레이딩 뷰 컨티니어스 차트가, 어, 컨티니어스 차트, 다시 말해서, 롤오버 갭이 있을 때, 롤오버 갭을 채워서, 고점과 저점 이런 것들을 왜곡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다시 인베스팅닷컴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롤오버를 했는데 오늘 롤오버를 보여드리면 오늘 완전히 볼륨이 넘어갔죠. 이게 1월물이고 2월물인데 F가 1월물, G가 2월물인데 F가 G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이 완전히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72.10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 차트를 지금 콘텐고 상황이라서 뭐 더 가격이 앞으로 가 있는 월물들이 더 가격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고점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지금 고점이 95.0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고점들이 여기에서는 94.27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식의 왜곡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월물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프라이스 레벨들은 유지되고 그 다음에 롤오버가 되면서 만약에 이게 갭이 크게 되면은 뭐 갭이 더 생긴다건다. 그래서 그 갭을 그대로 놔두는 차트가 있고 그 갭을 채워서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하면서 만들어낸 컨티뉴어스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 차트라고도 하는데. 근데 보통 연결 차트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갭을 채우는 것도 연결 차트라고 얘기도 하고 그 안 채우는 것도 연결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채우는 거를 컨티뉴어스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 노멀 차트 그러면은 롤오버 한 거에서부터 롤오버 한 날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하면서 원래 있던 가격은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여기 테크니컬에서 레벨 보는 것처럼 하면은 그 전에 12월 고점, 2022년 12월 고점, 저점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게 그 당시에 최근월물이었었던 1월물, 12월 초니까요. 1월물, 23년 1월물, 뭐 이것도 1월물에 그 당시의 가격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 12월 거의 이 고점 저점이 다시 각각 그 롤오버 하는 날대로 다 왜곡이 되게 이렇게 그 보정이죠. 왜곡이 아니라 보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프라이스 레벨을 찾는데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스 레벨이라는 게 그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격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거기서 반등을 하느냐, 반락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 월물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주에 그려놨던 이런 차트들이 지금 다 하나씩 어긋나고 있죠. 사실은 얘가 이 밑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애였고 이 밑에서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이 여기 이 꼭대기쯤에서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가운데로 관통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다시 트레이딩 뷰 인베스팅닷컴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가격을 그대로 제대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트레이딩 뷰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채널들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항받고 지지받고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롤오버 될 때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여서 원래 했었던 대로 지난 2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사실은 했죠. 이렇게 그 롤오버 할 때만 조금 그거 보정하는 거 말고는. 그래서 다시 인베스팅닷컴 차트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8일 날까지 여기까지 와서 밑으로 더 내려왔다가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이 있고요. 이것을 다른 패러렐 채널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는 이 다음 프라이스 채널에서 지지받고 다시 더 올라갔다가 도지 만들고 화요일 날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67.952 라인 그리고 67.95 라인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어디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이번에는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저항선으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선으로 쓰였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수요일엔 그래서 다시 더 내려가나 싶었는데 목요일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쭉 치고 올라가서 거의 72.72까지 도달하나 싶었지만 결국 못하고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오늘은 여기 저점 고점이 이런 상황이죠. 뭐 크게 요게 원래대 차트니까 이런 식으로 도지를 만들었죠.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도지를 만들어서 이 72.71 라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다운 프라이스 채널 큰 거랑 작은 거 두 가지 있었죠. 큰 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고점과 그 저점을 연결하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각도를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살짝 저 위로 올려도 되겠죠? 네. 이 포인트를 여기 이 넓이가 이 넓이였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여기서 지지받고 가서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지금 얘가 아닙니다. 요 까만색 있는 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았다. 그래서 이게 다음 프라이스 채널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못 가고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다시 여기서 밀려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도 어디까지 한 74.5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그 작은 프라이스 채널로 따지자면 그리고 좀 더 간다고 하면은 75.06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모멘텀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운하고 살짝 올라가다 또 다시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토를 풀어볼까요? 더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67.95 있고 여기서 한번 이미 지지받았고 여기 있는 채널 하한선들 있고 그리고 이 밑에 66.80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있고요. 얘가 66.80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것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66.80을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항 받았다고 해도 뭐 그래도 저점이 이렇게 이 위에 아래 이렇게 저점 고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작년 12월 고점 저점 1월 저점 고점이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었죠. 여기랑 여기죠. 이틀 동안 쭉 내려와 있는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레인지였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있는 포인트가 오늘 고점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놓지 않고 원래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놓고 이거 누구였죠? 72.46 얘들 색깔도 연두색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는 빨간 게 작년 12월 초록색이 올 1월이죠. 올 1월
있었던 이 레인지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빨간 선과 이 위에 있는 빨간 선의 이 12월 달의 레인지의 저점이었었던 게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개 다 걸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얘 초록 이 연두색과 이 빨간색 이 사이에 지금 오늘 걸쳐서 있다고 보면 다음 주는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봤자 75.06 라인 안쪽에 아래쪽에 자리 잡을 것 같고, 더 빠져내려올 가능성의 모멘텀이 더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70.08을 다시 깨고 더 내려온다고 하면 67.95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한번 했었고, 다음 프라이스 채널에 하한선 있고 그 밑에 66.80 이 핑크색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하나 이거 그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 이 67.95 프라이스 레벨, 여기에 있는 66.80 프라이스 레벨, 그래봤자 뭐 110틱, 115틱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렇게 세 개가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66.04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도 일단은 전저점이었기 때문에 얘는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64.36 라인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뚫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64.36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라고 보고, 올라간다고 해도 75.06, 그래서 여기에 있는 11달러 레벨이 다음 주에 가능한 레벨인데, 그건 이제 크게 봐서 그렇고 작게 봐서는 이 연두색과 핑크색 정도 안에서 이렇게 되는, 지금 연두색은 이미 다 오늘 닿지만,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까지 가도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72.46하고 요게 66.80 요 라인 정도가 제일 만만한 레벨 그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그 ES도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ES, NQ 다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일이라고 안 오를 소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일이랑 ES 그 지수랑은 같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면 ES, NQ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와서 뭔 소리냐, ES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잡혔다고 해가지고 기준금리도 내린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는 뭐 내리냐 안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빨리 내리느냐 늦게 내리느냐의 문제로 이제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그래서 전반기에 그 피벗이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은 계속 CPI가 생각보다 안 빠져서 후반기로 밀리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유가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가가 오르지 않아야 지수들에는 좋은 것이다라고 그냥 그 단순하게 생각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막 75까지 막 달려 들어가면 지수도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죠. CL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차팅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CL은 뭐 특별한 움직임이 사실은 없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더 지속돼서 요 레인지거나 살짝 시프팅 했다고 해도 뭐 5달러, 6달러 라인 그 안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ES로 넘어갈게요. ES는 지난주 월요일에 롤오버 했죠. 그래서 3월물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월물 트레이딩 하는데,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금요일에 롤오버 해가지고 훨씬 더 높게 시작을 해서 갭이 있는데도 갭이 지금은 커버가 되는 거 정도 같은 느낌으로 갔죠. 그래서 얘가 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월물에
12월 물로 하고 월요일에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모든 거를 결정을 한다. CPI는 크게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왜? CPI는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상이 반영되어 있는 이 정도의 레벨들이 커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한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제는 피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느낌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좀 더 오름세가 지속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했고, 금요일도 그냥 도진하면서 이거 뭔가 좀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그 정도의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에 그려놨던 패러렐 채널이 있고, 여기 한번 아웃 됐다가 들어왔고, 여기서 또 굉장히 이제 여기서 끊어질 것처럼 했다가 다시 올라갔고 해서 지금 여기 뭐 4,900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5,000이 넘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지만, 일단 이 고점, 이 역사상 고점이죠. 역사상 고점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4,800, 8.25.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ES가 잘 나갈 시절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적 고점을 뚫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단 금요일장에서 벌어졌고, 일단은 한번 쉬었다가 가거나 내려왔다 가는 확률이 이제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이건 지울게요. 모멘텀은 살아있죠. 그래서 새로 지우는 게 아니라 리바이즈대로 해야 되겠죠. 얘는 지우고, 아이고, 얘를 어떻게 할까요? 저점이 412.25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로 2포인트 아니면 2포인트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로 잡고, 얘는 누구였죠? 4599. 4599.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이제 눈에 확 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 포인트가 어디냐면 4,9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지금 모멘텀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고,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간다고 치면 이 안쪽에서 월, 화, 수요일 정도는 돼서 뚫릴 것 같고, 일단 그때까지는 여기 안쪽에서 움직일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못 뚫고 다시 분위기가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저항선, 지지선이죠. 지지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정도까지 되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전고점 아래쪽에서 장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방향을 한 수요일쯤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할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뭐 지워도 되고, 얘는 일단 놔둘게요. 이 세 개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고려를 하셔서 ES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사적 고점이니까 언제 깨질지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NQ 갈게요. NQ 가면 NQ는 뭐 이미 역사적 고점 뚫었죠? 네, 이미 뚫었어요. 그 언제 뚫었냐면 수요일 날 뚫었죠. 수요일 날 뚫었는데 이게 레이티스전 하고 나서 바로 뚫은 거죠. 뚫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도진하면서 오히려 음봉을 만들었고, 오늘 다시 커버업 해가지고 역사적 고점은 오히려 갱신을 했죠. 어제는 16885였는데 여기에서는 16886.75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6886
87까지도 87.25까지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건 뭐 지금 그 인베스팅닷컴 차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뚫어서 여기가 이걸 저항선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저항선 닿긴 닿았어요. 그죠? 저항선이 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뚫고 올라간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ES랑은 다르게. ES는 목요일도 오르고 금요일도 올랐지만 뭐 그게 그 저항을 받았다. 도지 만들면서 저항을 받았다고 본다면 이게 지금 아닌가요? 네. 저항을 받았다고 본다면 얘는 어떻다?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다시 랠리를 갈 가능성이 더 높다. ES보다. 그래서 다음 주는 NQ가 ES를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그려놓을까요? 14140.25네요. 14140.25죠. 그리고 얘는 15994네요. 15994. 이렇게 놓고 뭐 여기를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이 정도로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려온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NQ는 그냥 계속 역사적 고점 뚫고서 새 레코드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으시면 뭐 좀 애매하죠.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이런 메소드 여기서 이 고점 저점과 고점 연결하는 선, 뭐 저점과 고점 연결하는 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거의 눈에 띌 만한 뭔가가 보이지를 않죠. 여기서도 여기서 올라가는 데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리면 뭐 이쯤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정확히 그리면 뭐 정확히 그려지지 못했지만 뭐 그래서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 뭐 이 정도로 보고 뭐 지금 거기는 이미 닿았기 때문에 그 다음 걸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패러렐 채널 이미 그린 게 있고 그 작은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려서 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 정도로 가면 그것도 이미 닿은 것 같죠. 오히려 지금 현재가 고점에 닿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되면 네, 지금도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 연결을 하면 뭐 한 17,00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17,100까지는 아니고 17,050, 17,100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17,100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ES보다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NQ는 좀 더 오르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고 해도 뭐 밑에 있는 16,448.50 이런 것들이 강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도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지지난주 말씀드렸거든요. 1.618선에 해당되는 이 포인트가 되게 한번 쉬었다 갔었던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 전고점을 뚫려서 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기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이거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고점에서 고점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고점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저점, 내려올 땐 고점이니까 얘는 트렌드 라인은 아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건가 봤을 때, 기준선 만들었던 게, 이 기준선이 맞았다고 봐야 되나요?
이 기준선은 그대로 놔두고 뭐 여기서 이 옆에 있는 기준선으로 했을 때도 이미 그거에 넘어섰었던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여기를 새로운 로컬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를 봤었죠. 그런데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살짝 레인지 무브 하다가 월요일에 쭉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4만 286까지 내려왔죠. 4만이 하마터면 깨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힘을 내서 화수목 올라갔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618 라인이 확실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좀 계속 해야 될까요? 위에 있네요. 얘죠? 얘가 이 포인트에 맞도록 돼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1.618 라인이 깨지면서 위에 있는 42977점이 저항선으로 되면서 도지도 그 위에서 오다고 금요일에는 다시 빠져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1.618선에 다시 내려왔다 거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올라가는 모멘텀을 한풀 꺾였고 그 꺾인 모양새가 여기하고는 다르죠.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방향이 완전히 꺾어서 내려왔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 로컬로 생겨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아직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는 4만이 다시 깨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4만 깨져서 내려오면은 여기 3만, 여기 4만이죠, 거의 얘가. 그래서 4만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빠져서 내려오면은 이 밑에서 올라가던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 또 닿을 가능성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훅 빠져서 여기 있는 하늘색까지 갈 확률. 그래서 여기 지지선 그 1.618선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4만선 둘 밑에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 셋 그리고 37973에 해당하는 하늘색 위쪽에 있는 레인지 위쪽에 있는 선 이렇게 네 개가 강한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뭐 42977 그 라인이 오늘도 거기에랑 그 1.618선 그 사이를 지금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확실한 지지선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3일 동안 저항선으로 쓰였던 그래서 저항선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로컬 고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45851선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위에는 3개, 아래는 4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도 하나서 그냥 이렇게 그려 놓을까요? 44699네요. 44699. 아이고. 44699. 네, 이렇게 되고 색깔은 뭐 오렌지색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위에는 하나, 둘, 셋, 아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지저항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장은 생각보다 무거워 보인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 주말 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다시 그리시거나 만약에 이 밑에서 이렇게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게 깨져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 위쪽에 있는 저항선들을 체크를 하셔서 트레이딩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뭐 끝까지 제 동영상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 그 수익 창출하는 자격을 하는 1000명 그 구독자 4,000시간, 1년에 4,000시간. 그런데 지금 1년 정도로 하면은 한 제가 500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도 700명 정도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거의 제로죠. 뭐, 유튜브, 제 동영상 보실 때 유튜브 그 광고는 보시지만 그게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는 분이 그럼 투네이션 뭐 이런 거라도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뭔가요? 하고 찾아보고 그게 그 후원 받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네이션을 만들어서 그 링크를 제 그 채널 소개란에 일단 놔놨고 링크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도네이션 하실 분들은 기부하실 분들이 계시면 투네이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26일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이제 한 10일 남았네요. 그 10일이네. 정확히 10일 남았네. 10일 있다가 라이브 할 때도 뭐 그때도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롤오버 넘어가고 뭐 컨티뉴어스 차트가 뭐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6일 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또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26일 라이브에서 이제 제가 라이브 오픈하면서 한 뭐 30분 정도 강의 비슷한 거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필요한 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